안녕하세요. 천만TV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한 나라의 건국을 위해 힘썼던 초대 대통령들의 업적을 교육하고 전파합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학교 및 매체에서 제대로 다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우리 민족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숙명적인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고 남한 즉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70년이 지나고 비교해보니 두 나라의 위치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국이 되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김일성 일가의 공산주의 정권하에서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을 살펴보면 사실상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OECD 38개국에 가입하였고 경제뿐 아니라 K-팝으로 문화적으로도 타국을 선도하고 리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였을까요? 역사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 나라가 건국하게 되면 그 나라의 이념의 뿌리와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그 나라의 이념인 자유시장 경제 기독교 입국론이 기초와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3년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에 국회 연설에서도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 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소개되었고 그 후 우리 국민의 독립과 건국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황해도 평상군에서 양령 대군의 16대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왕정 폐지와 공화정 수립을 동호하다 단역의 제목으로 한성 감옥에 투옥되었고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이후 특별 사면되어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학사,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 학위를 단기간 내 취득해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 중 최고 학력의 소유자입니다. 또한 영어를 놀라울 정도로 유창하게 구사하여 본토 미국인들에게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당시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 지도자가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및 처칠, 영국 수상 등 국제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은 이런 학력과 능력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학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941년 저펜 인사이드 아우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에는 당시 일본의 국내 움직임과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을 예견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진주만을 통해 미국을 공격한 후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의 통찰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1919년부터 1925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하면서 그의 뛰어난 언변과 능력으로 대한민국 독립의 당위성에 대해 설파하였습니다. 마침내 일본의 패망 후 선거를 통해 초대 대통령이 되었으며 3대에 걸쳐 대통령을 연임하였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업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독교를 통치 기반으로 나라를 운영하였습니다. 최초로 제헌국회 개회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위대한 민족으로서 정의와 평화의 복을 누리도록 노력하고자 연설하였습니다. 또한 한 나라의 기독교인 비중이 5%가 되지 않았을 때 그가 임명한 기독교인이 50%에 육박하였습니다. 교회가 교육 수준이 높았고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농지개혁을 통해 자영농을 육성하여 자유시장 경제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독립 이전에는 대부분은 자신의 땅이 없는 소장농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영농 육성을 위해 1949년 연평균 생산량의 30%를 5년간만 정부에 내면 자기 농지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6.25가 났을 때 농민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땅을 지켰던 것입니다. 얼마 전 한동훈 장관도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극찬한 바 있습니다. 3. 학교를 설립하여 문맹률을 낮췄습니다. 교회를 기반으로 한 기독교 신문, 방송, YMCA 단체 지원 등을 통해 국민 계몽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1948년 당시만 해도 문맹률이 90%였지만 지속적인 교육으로 문맹률이 10%까지 낮아졌습니다. 4.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았을 때 이승만 대통령을 재평가하는 중요한 업적입니다. 미국은 당시에도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세계의 약소국 중에서도 손꼽히게 못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6.25가 끝나고 이승만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압박해 결국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되었을 때 즉시 개입하여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되었으며 막대한 방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군이 나간 나라들의 미래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등 미군이 철수하자 모두 공산화 및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좋은 지도자의 결정이 7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독재로 인해 4.19 혁명으로 하야했지만 별도의 재산을 축적하지 않아 살 집도 없었다는 것은 그가 본인의 안위보다 이 나라를 사랑했다는 것에 대해 높이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이며 이 나라의 기반을 마련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그 이면에는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기틀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이 마련되었으며 국민계몽 및 농지개혁을 통한 자유시장 경제 도입 업적이 있습니다. 또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안보를 굳건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뛰어난 지도자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천국에서 만나요 천만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